우리 DNA에 찍힌 단 하나의 오타가 어떻게 뇌와 얼굴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PIF1이라는 유전자에 생긴 돌연변이가 일으키는 연쇄 반응을 추적하면서 마치 한 편의 유전학 탐정 이야기처럼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인 기이한 신체 결함에서 출발해서 유전적 범인을 특정하고 범행에 사용된 세포 수준의 도구와 분자적 동기까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증거의 사슬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수사는 사건 현장에서 시작되죠. 이 유전학 미스터리의 사건 현장은 바로 발생 중인 배아에게서 발견된 아주 심각하고 눈에 띄는 결함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이 유전자 스크리닝을 하다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뚜렷한 구순열, 그러니까 입술 갈림증을 가진 쥐 배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왼쪽이 정상 배아고 오른쪽이 문제의 돌연변이 배아인데요. 딱 봐도 얼굴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바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난 명백한 단서는 확인했으니까 이제 수사의 초점을 내부로 돌려야겠죠?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유전적 범인을 찾아낼 차례입니다. DNA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 마침내 용의선상에 오른 범인은 바로 PIBF1이라는 유전자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PIBF1이 이미 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1차 선모 생성에 아주 중요한 단백질로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죠. 이 슬라이드가 범행 수법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딱 하나의 염기, 티민이 시토신으로 바뀐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이 위치가 유전자 정보를 편집하는 스플라이싱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였던 거죠. 이 작은 실수 때문에 엑선 9이라는 정보 뭉치가 통째로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하고요. 그 결과 핵심 부품이 빠진 불량 단백질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범인의 신원과 수법은 파악했습니다. 이제 이 결함 있는 단백질 하나가 대체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켰는지 그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표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얼굴, 뇌, 구강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결함이 나타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저 발현율입니다. 100%. 이건 어쩌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돌연변이를 가지면 반드시 예외 없이 이런 결함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PIBF1 주전자의 기능 상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피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발생 초기인 9.5일차부터 이미 문제가 시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상 배아와 달리 돌연변이 배아는 위턱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아래턱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아주 극적인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피해는 얼굴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더 깊은 곳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 바로 전전뇌증, 줄여서 HPE라는 뇌 기형을 발견합니다. 이건 전뇌가 좌우 반구로 제대로 분리되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증거인 뇌 조직 단면입니다. 왼쪽 정상뇌는 좌뇌와 우뇌가 예쁘게 딱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오른쪽 돌연변이를 보세요. 뇌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리가 덜 된 거죠. 이게 바로 반여성 HPE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대체 어떻게 단백질 하나가 고장났다고 얼굴부터 뇌까지 이렇게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제 세포 수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범행 도구를 찾아야죠. 그 범행 도구로 지목된 것이 바로 1차 선모입니다. 아까 세포의 안테나라고 말씀드렸죠? 이 작은 구조물은 특히 소닉 헤지호크, 즉 SHH 신호 같은 핵심 발생 신호를 수신하고 처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안테나가 망가지면 세포는 중요한 발달 명령을 받지 못하고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왼쪽 정상세포에는 초록색으로 염색된 선모가 많이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 돌연변이 세포는 어떻습니까? 선모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세포의 안테나가 다 부러져 버린 겁니다. 이 그래프는 그걸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죠.
결함 있는 PIBF1 단백질이 세포가 선물을 제대로 만드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 수준의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입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PIBF1의 역할은 BBS4 같은 다른 중요한 단백질들을 선모가 조립되는 장소, 즉 기접으로 데려오는 가이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돌연변이 세포에서는 가이드인 PIBF1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BBS4가 제자리를 못 찾고 헤매고 있었던 거죠. 조립 라인의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워준 겁니다. 좋습니다. 결함 유전자가 세포의 안테나를 망가뜨린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뇌와 얼굴의 기형을 만드냐는 거죠. 이제 분자 수준의 범행 동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답은 바로 신호 전달의 불균형에 있었습니다. 발생 과정에는 SHH와 FGF8이라는 두 신호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처럼 아주 정교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돌연변이체에서 SHH 신호는 줄어들고 반대로 FGF8 신호는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SHH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GLI3라는 단백질의 비율을 보는 건데요. 이 단백질은 신호를 촉진하는 활성자 형태와 억제하는 억제자 형태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이 둘의 비율이 바로 SHH 신호 경로의 최종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스턴 블롯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게 바로 분자 수준의 결정적 증거, 일종의 지문인 셈이죠. 위쪽 밴드가 활성자, 아래쪽이 억제자인데요. 왼쪽 정상 개체와 비교했을 때 오른쪽 돌연변이 개체에서 아래쪽 밴드, 즉 억제자 송태가 확 줄어든 게 보이시죠? 이 비율이 깨졌다는 건 선모 기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SHH 신호전달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증거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이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모든 이야기가 한 곳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DNA 오타에서 시작해서 단백질 결함, 세포의 안테나 손상, 분자 신호의 붕괴, 그리고 신호 불균형을 거쳐 마침내 배아의 복잡한 신체 기형에 이르기까지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의 사슬이죠. 이 연구의 핵심 결론입니다. PIBF의 기능장애가 선모병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신호 불균형을 통해 발달 기형으로 이어진다는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연구가 전전뇌증을 주베르 증후군과 같은 PIBF 관련 선모병증의 질병 스펙트럼의 일부로 포함시켰다는 점이에요. 서로 다른 질병 사이의 분자적 연결고리를 제시한 거죠. 자, 이렇게 명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했으니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모, PIBF1, 그리고 신호경로 사이의 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이런 희귀하고 복잡한 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진단이나 치료 전략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